책 샀니? 샀어? 다음 주에 적으면 이거 같이 봐. 같이 봐. 있어 책이 있네. 응. 같이 봐. 뭐 자기 움직이는 거. 자, 일단은 요 문제 322번 보겠습니다. fx가 식이 이렇게 보기 길잖아요. 이거 문제 다 미분하고 있겠어. 전개도 못하겠지. 그러겠지?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면 간단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fx가 x-1, x-2. 그럼 f'(x는 하나 더 세게. 곱미분이야. 곱미분은 미분 그대로 더하기 미분 그대로. 맞죠? 미분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f'x를 구하라고 하면 뒤부터 미분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여기에 프라임 여기서 1을 집어넣으면 이 있는 것은 0이 되겠죠. 여기에다만 넣으면 2 들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된 애를 가지고 프라임 값, 인수값을 가지고 미분하라 하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거 빼고 남는 애들한테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자주 쓰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미분 이 식을 적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프라임 1이 나오면 이 미분하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2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2-1, 2-3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다 하지 않고 프라임 5를 구하고 프라임 2를 구하면 프라임 2는 2 빼고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프라임 5는 x-5 빼고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뭔지 알겠죠? 분자만 한번 적어볼게요. 분자는 뭐가 됐습니까? 2 빼고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8까지. 그거만 생각하면 돼? 그냥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왜 관련된 문제가 있을는지 위치 시간을 넣을게요. 그림과 같이 최고참계수가 있는 3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4,2에서 비슷한 문제 모르겠어요. 4,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에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에요. 접선 배우지 않았지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더함수가 아니라 변화율이 같은 단어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다? 3이라는 말은 f 프라임 4가 3이다 이 말이죠. F4는 2이고 F4는 2이고 F4는 2이고 프라임 4는 3이다 이 말을 설명해 준 거고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이거야.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x가 x-a, x-b, x-c라는 사실이고 프라임 4가 3이고 f4가 2라는 건 아는데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네요. 이 식을 일단 만들려면 다른 걸 빼서라도 지금 a-4를 만들려면 x에다 일단 4를 집어넣어야 a-4는 형태가 나오겠지. 그럼 f4하고 연관성이 좀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통분을 해보면 실은 우리는 뭐가 필요해? 4-a가 필요하겠지. 4-a를 받고 있습니다. 4-b
4-c 면 마이너스 하나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얘니까 통분하니까 얘하고 얘가 2이 들어오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통분했으니까 b-4, c-4가 우리는 4-b, 4-c로 적을 수 있겠죠. 더하기 4-a, 4-c 더하기 4-a, 4-b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얘를 미분해서 4를 집어넣는데 얘는 뭐가 빠져서 얘가 빠졌고 얘는 얘가 빠졌고 얘는 얘가 빠졌다는 것은 얘를 곱미분했다는 소리네요. 곱미분해서 4를 집어넣었다는 식이니까 우리가 구하자는 식은 마이너스 f4분의 f' 4다 이런 뜻이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333. 그럴까요? 자, 66번 하나 풀고 범위가 안 나타나서 그려주고 쉬운데? 자, 봅시다. fx에 대하여 이 식이 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형태가 좀 안 맞잖아 지금. 형태를 맞춰라 이 말이겠죠. x-1, fx-f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1 하시면서 f1은 얼마고 마이너스 4고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해서 f1은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뭐다 하면 f'1은 a다. 이걸 알려주려는 거죠. 이 식은 뭐냐?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얘가 좀 복잡하게 보이죠?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f1 플러스 h 더하기 f2 플러스 h 요게 지금 10개 있다는 소리죠. 아니죠? 틀렸네. 1 플러스 2h인가? 2 플러스 2h 2 플러스 10h 이 말이네요. 분모는 h가 있는 거고 분모 세트 옷으로 만들어내면 이렇게 있으면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f1이 필요하겠죠. 얘도 마이너스 f1이 필요하겠죠. 얘도 마이너스 f1이 필요하겠네. f1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4니까 f1이 마이너스 4니까 총 몇 개? 40 있다는 소리는 10세트가 있다는 소리죠. 맞나요? 이게 마이너스 10개의 f1 물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물론 40 되는 거죠. 10개를 하나씩 줬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일단 리미트를 붙이면 이게 뭐가 된다? 미분 계수가 된다. 미분 계수가 된다. 그래서 이거하고 f1 하나는 뭐야? f'1이고 얘는 이것이 1 플러스 h f1 빼니까 2h가 필요하니까 곱하기 1 해야겠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총 10개의 f'1이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만 알겠죠? 오늘 더 해봅시다. 다른 문제 스타일인데 fx가 있습니다. fx가 있어요. 절대값 붙였습니다. fx가 있는데 절대값을 붙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붙이면 x축 아래 부분이 꺾어 올라가는 특징이 발생하죠. 음수가 양수가 되는 특징이 발생하니까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꺾어 올라간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있잖아. 1하고 3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1하고 3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 미분 불가능인데 문제는 미분 가능이 일어난다. 미분 가능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중분을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이 되려면 뭐 된다고? 중분을 가져야 된다. 요게 힘이 된다. 중분은 2중분도 되고 3중분도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3중분에 대한 생각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프가 2중근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꺾어서 올라가고 접하하면서 올라가고
접하면서 올라가고, 3중근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접하면서 내려오면 2중근이고 접하면서 다시 올라가면 3중근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변화율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고, 이 X축이 접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3중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3중근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나오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가능하게 되려면 이렇게 중근을 가져야 된다. 하지 말해서 얘가 뭘 갖고 있어? 2하고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근을 만들려면 얘가 만들어졌을 거다 이 말이죠. 1하고 3을, 얘가 6이니까 A에 x-1, x-3이 앞에 있는 식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상수항이 지금 6이니까 A는 얼마다? 2다. 끝났네. 보면 되겠죠? 됐어요? 이거는 중근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짝수 차면 그래프가 이렇게 W자가 나옵니다. W자가 나와요. 그래서 중근을 만들면 여기서 중근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중근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X축이 이렇게 놓일 수도 있고, 그래프 자체는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하지만 3차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N자 형태입니다. X축을 어디다 긋든지 무조건 교점은 하나는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3차에 대해서 fx가 3차입니다. 그럼 y는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이다 이거지. 실수 전체에서 절대값 fx가 3차인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 되는 방법은, 자 4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가 있지. 2차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맞죠? 이렇게 되면 꺾어서 미분 불가능이 될 건데 X축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미분 가능이 된단 말이지, 절대값 하더라도. 하지만 3차는 어떤가? 무조건 한 점은 무조건 지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3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알파로 놓으면 fx는 우리는 a x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시죠. 3차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3차가 미분 가능이 되기 위한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 중국님은 안 나타날 이유인 거군요. GX가 3차가 아니죠. GX는 다 풀어줘. 이건 4차고. 이 문제 다 풀었잖아. 요거니까 요거까지 다 해서 마무리 되었잖아. 그렇지? 얘는 지금 4차니까 지금 이렇게 중문을 만든다는 거 해서 마무리 시켰고, 쌤은 그냥 3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따라서 해준 거야. 따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33번) 자, fx가 지금 3차. 우리가 보통의 문제는 3차 나오면 이게 일반행이긴 한데 이 식이 많이 쓰여지지는 않아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가 다르긴 한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A, B, C, D 중에 한 2개 정도를 제외를 시켜줬다. 그럼 이 식을 쓰긴 합니다. 한데 보통은 이 식을 잘 안 써. 알았어요? A, B, C, D 중에 제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F0이 D죠. F0은 D. 이건 알지? F'0은 C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X제곱 플러스 C에서 F'X가 되는데, 일단 0을 넣으면 C가 되는 거죠. EX X. 그래서 프라임 0은 C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F'0은 상수항, F'0은 1차항의 개수. 이걸 해서 문자가 두 개가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최고차항 계수는 당연히 연관성이 뭔가 있겠죠? 중요하지. 시각적 계수는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얘기 안 한 얘기가 뭡니까 지금? B만 얘기 안 했죠? 그럼 B는 도대체 뭐냐? 2차항의 B가 뭡니까? 2차항의 B는 뭐죠? 2차식의 B는 뭘 결정하지? 축을 결정하죠. 2차식의 이 B라는 것은 축에 영향을 주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알 수 있어서 모르는데 2차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Y는 F'X야. 프라임 X는 우리가 볼 때 뭘 보냐면 0이냐 음수냐 양수를 보는 겁니다. 프라임은 유기대 변화율이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말로 읽을 때는 프라임 X가 있겠지만 내가 해석할 때는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써서 계속 읽는 거예요. 변화율이 알려줬네. 이렇게 해라. 프라임을 알려줬다. 변화율을 알려줬다. 변화율의 기준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값이 아니고 일단 값이 아니고 양수냐 음수냐 0이냐야. 변화율이 양수면 fx 프라임으로 f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라 했더니 이게 프라임이 그때 변화율이 양수니까 f는 증가하고 있다 이게. 변화율이 양수니까 증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변화율이 양수니까. 이해됐습니까? 이 변화를 읽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다. 그 양수냐 음수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0을 찾는 겁니다. 양수냐 음수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0을 찾는 거라고. 그건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란 말이지. 이 그래프를 3차 함수, 이게 원함수 fx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라인이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다음에 극대 극소라고 말하겠죠.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은 식에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2차 식에서 보이는 것은 현재 뭡니까? 축이라고. B는 축. 여기서 축이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3A분의 B죠. 마이너스 3A분의 B죠. 이게 원래 2차 함수에서는 AX제곱 플러스 BX일 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요. 지금 3차 함수를 미분해서 나온 값이 마이너스 3A분의 B입니다. 뭔가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그 축이 어디냐면 여기죠. 축이 여기지. 이 라인이 2차 함수인 축인데 3차 함수는 이게 뭐냐면 변곡점입니다. 자, 3차 함수에 우리는 이 수표에서는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을 안 할 뿐이지 이 변곡점은 3차 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는 이 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알겠어요? 3차 함수는 이 점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 3차 함수는 이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점.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점근산의 교점이 있잖아요. 그 정도 역할을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이런 꼭지점이 있잖아요. 이게 포인트거든. 됐어요?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3차 함수는 그래서 이 점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3차 함수 할 때 할 건데 여기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변화율이 가장 작은 점이죠. 변화율이 가장 작은 점이잖아요. 이 점에서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가 가장 작은 점입니다. 그래서 프라임 x, 3차 함수의 프라임 x가 어떤 부등식 형태를 갖고 있다는 말은 얘의 의미가 요 점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f 프라임 k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요 점의 x좌표가 k이고 그때 여기서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a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한번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a, b, c, d의 부호에 대한 a, b, c, d에 대한 값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준 거야. d, c, b는 축이 아니라 변곡점입니다. 3차 함수 변곡점에
위치를 B하고 A로 연결시켜서 구했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수투에서는 변곡점의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아요. 우리 수업할 때 계속 쓸 거야. 알았어요? 대화를 해야 되니까. 변곡점이 뭐냐고? 변곡점은 곡선이 변했다 이런 뜻이야. 곡선이 변했어. 곡선이 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곡선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다고 보는 거야.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랑 얘를 연결시키던데. 얘랑 얘를 연결시킬 수가 없네.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할 수는 없겠지.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게 연결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점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프를 보면서 저가 변곡점이다 찍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두 개를 연결하다 보면 변곡점의 위치도 알 수는 있다. 근데 수투에서는 많이 건드는 건 아니고 3차함수에서는 변곡점을 주로 좀 많이 건든다. 4차함수는 변곡점이 그래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다. 하지만 3차함수는 이 점 하나고 아주 중요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넘어가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2차식이니까 당연히는 2차식. 3이야. 뭘 알려줘? 세번창 계속 알려준 거지? 아니다. 2차면 2차니까 이거는 뭐야? 0이네요. 2차니까 2차면 2차가 돼야 되지. 0이고 B는 얼마다? 3이다. 여기까지 알려주고 일단 끝났네요.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뭡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F2는 22이고 F'E는 16이다. 다 끝났죠? 이 식에서 F2를 집어넣어서 시간을 만들어 놓고 22 만들어 놓고 미분해서 16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문자 두 개 죽었으니까 바로 이 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됐어요? 만약에 인수가 있었으면 인수를 가지고 풀었을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별 크게 관계는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몇 번? 38번? 38번 가기 전에 여기 있는 거 풀게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 풀어도 돼요? 이런 문제 풀어도 돼?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이런 류의 문제가 예전에 3년 전에 문서부 1번을 나왔어요. 문서부 1번을 나왔어요. 이런 똑똑한 친구가 이 문제를 분모가 0으로 되니까 분자도 0으로 가네. 그럼 0을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하겠지. 0분의 걸 제거하려고 해.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남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인수분해 되겠지. 근데 그거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야. 감사하게도 이 식은 10차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다른 문자 n이라도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제 문제가 x-3이 얘가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고민을 하고 있어. 1번 풀다가 10분 넘게 걸렸어.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한의 0분의 0번에 대한 해석을 두 분류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지금은 0분의 0번 분모형이 제거가 되느냐 제거할 수 없느냐 이렇게 나눠요. 알았어요? 됐어요? 제거가 바로 보이는 문제는 극한적인 문제이고 제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거가 잘 안 된다고 다 됩니다. 원래 극한으로 계산했어요. F'X 증명을 극한으로 다 증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무조건. 다시 말해서 이 식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식을 넣을 때는 굳이 뭐 여기까지에서 fx다 여기까지에서 fx 이거 관계없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이걸 다 fx로 넣는다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알겠어요? fx가 이거고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것은 요놈이 fx고 우리는 필요한 게 f'-1을 구하라는 거죠. f'x는 요놈 미분하면 10x 9제곱 플러스 3이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이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그냥 이놈을 하나로 보고 형태를 만들어라는 문제. 다음에 접근에서 또 있습니다. 식을 만들어라는 문제가 아니야. 요 식의 의미를 알아내라 이런 말이겠죠. 알겠죠? 38번. 요것도 식의 의미를 알아내라 이거죠. 자, 읽어볼게요. fx가 됩니까? 여기서 뭐 안 들어가니까 6이니까 6x제곱 시작하겠네. 6x제곱. 분모가 뭘로 왔습니까? 0으로 갔죠. 똑같은 문제네.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요걸 통해서 여기서 f0이 마이너스 3이고 f'0이 2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fx가 다 나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a하고 b가 다 나왔죠. 요 식을 이렇게 집어넣겠지. 요 식 자체를 전체를 물어봐. 요걸 그냥 gx를 보자 이거지. gx를 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g 프라임 마이너스이다 이 말이네. 지금 fx 구하고 나서 gx가 넘어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 필요 없나? 필요 없어. 이거 하나 풀어볼까? 이거 풀면 마무리할 것 같아요. 자, 정리 풀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fx가 지금 음수의 3차입니다. 식이. 문자는 A, B, C 3개. 아직은 3개. 자, 이 식에서 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F1은 0이고 F'1은 3이죠. 두 개 알려줬으니까 지금 문자 2개 나고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만 남아서 지금 f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x는 3에서 최대값이다. 그럼 뭐 말해? 뭘 알려준 거야? 프라임 x 접선의 기울기가 x는 3에서 최대다. f 프라임 3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죠. 뭐라고? 평곡점이라고요. 평곡점. 우리는 평곡점 단어를 쓰지 않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소프트에서는 얘를 미분하면 2차 함수야. 위로 볼록이야. 그럼 꼭지점에 좌표를 찾아라 이거지. 그게 이제 x좌표를 알려줬냐 y좌표를 알려줬냐.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겠죠. y좌표는 아니죠. 이게 y좌표 아닙니다. 아, y좌표 맞겠죠?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x좌표일 때 x가 지금 3일 때 요놈이 지금 k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미분했을 때 꼭지점을 좀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3,k. 알겠어요? 원함수에서 이 3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변곡점의 위치라고요. 변곡점 위치. 먼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바로 실은 이제 그냥 풀어 나와. 미분해서 미분하면 2차함수 나오고 그게 축이 3이다 이런 말이죠. 이 식에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3a분의 b였죠. 마이너스 3a는 b. 모르겠어. 미분해서 구하는데 너희들 한 번씩 써봐라 이 말이야. 마이너스 3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2차함수 축이야. 마이너스 3a분의 b 3차함수 변곡점 그렇게 연결했어요. 요거는 좀더 요거는 편합니다. 알겠죠?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이번 단원의 마지막 문제는 잠시 요걸로 정하겠습니다. 353번. 자, 다음 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bx 플러스 1이다.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bx 플러스 3이다. 마치 고1 문제처럼 보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넘기면 나누어 떨어지겠죠. 요 느낌이 좀 더 낫겠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고1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어떻게 풀었다?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얘를 2차로 나눠도 생각하지 않고 1차로 나눠도 생각하면 조립집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직접 나눌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가 얼마고? 0이고 그 몫을 다시 한번 x 플러스 1로 나누면 식이 두 개가 나와서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이 조립제법 식이 얘네들이 문자가 있다 보니까 식이 조금 길어요. 식이 좀 길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조립제법 두 번 쓰면 된다고 해. 되기는. 하지만 식이 좀 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푸는 방법이 뭐냐, 얘를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 됐어요? 지금 여기서는 뭐 하자는 소리냐면 식이 두 개 필요하니까 미분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을 수 있겠죠? 식 나오겠죠? 얘를 미분해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요. 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곱에 인수가 있으면 fx가 x-알파 제곱 qx가 있으면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다항함수에서는 이게 필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항함수에서 실제 너희들 미분해보면 나와요. 정미분해보면 나와요. 안 적어도 되겠지? 자, 아주 중요한 식 중에 하나야. 많이 나와야 돼. f 알파가 0이고 프라임 알파가 0이다. f 알파 0이고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말은 2차의 인수를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문제 푸는 기술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워놔야 됩니다. f 알파가 0인 것은 우리는 알잖아요. f 알파가 0이면 인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f 프라임 알파도 0이 되면 2차의 인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선생님은 다음에 문제 풀다 보면 이 미분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안 날 수도 있는데, 자, 요 식을 만드는 방법은 1차원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 이 말이야. 1차원적인 방법이 뭐야? 직접 전개하는 거야. 내가 먹었어. 세제곱이 없잖아. 세제곱이 없던 거는 여러분이 지금 세제곱이지. 뭐가 돼야 될 거야? 여기까지는 확실히 져버렸네. 여기까지는 확실해졌잖아. 그잖아. 3차가 없으니까. 됐어요? 지금 보여주는 식이 지금 얘는 안 보이니까 2차이네. 1차. 1차만 보고 지금 구하는 거야. 1차. 마이너스 2x. 1차는 이렇게 하면 1차가 되겠죠. 맞죠? 마이너스 2x가 나왔으니까 끝났네. 없네.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a와 b로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4차를 2차까지 알려주면 나머지 2차는 항등식적 개념으로도 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나요? 한 번씩 나와. 근데 우리가 이게 문제를 많이 자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등장하면 당황합니다. 4차를 2차의 인수를 알려주면 2차를 전개해서 문제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구할 수 없는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합성함수 한번 도함수 한번 구해볼까요? 자, 합성함수 도함수라는 것은 y는 fgx 알겠어요? 이 분계수를 구해봅시다. x가 a로 갈 때 도함수로 갈 거야? 도함수 봅시다. h가 0으로 갈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h분의 이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hx 플러스 h 마이너스 hx 하면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 h 프라임 x 이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 이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gx
마이너스 f gx가 아니라 fg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gx 이렇게 되겠죠. 맞죠? 부모 많이 안 썼어요? 이 식에서 부모가 필요가 없어 지금은. h가 뭐가 있어야 돼? 얘에서 얘를 뺀 게 지금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말이 되겠지. 여기하고 이거를 네모셈으로 읽어내면 요놈에서 요놈 뺀 게 지금 부모에 있어야 얘를 프라임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부모가 뭐가 있어야 돼?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있으면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f 프라임 gx가 되는 거라고요. 그쵸? 곱하기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를 부모가 이제 h가 되면 요 식의 의미는 g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렇게 미분이 된다 이 말이죠. 됐어요? 크게 보고 미분하고 안쪽에 다시 한번 미분하고 한번 더 알겠죠? 이해되시죠? 번 357번 보겠습니다. 357번. 이런 문제가 사실 너희들 문제를 풀려면 어떤 값을 구하는 문제는 의외로 잘 풀어. 근데 증명하라, 보여달라 이런 것들이 항상 의문이 되다 이거지.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질문 더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봅시다. 0에서 연속이지만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0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연속과 미분 가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각이 첫 번째 생각. fx가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습니다. 됐어요? 두 개의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 x는 a에서 미분 가능. 두 가지 따로따로 해야 돼. fx, gx가 x는 a 연속이면 두 개를 뭐 할 수 있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다 했죠. 다시 말해서 조식 단계 나눌 때만 조심하면 되겠죠? 나눌 때 부모가 0이 안 되면 얘네들도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얘네들도 미분 가능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합성함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f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하면 안 돼요. 왜? ga 값이 어떤 특정한 다른 값으로 가버려요. 그러겠지? ga가 특정 다른 값으로 될 수가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어. 알겠어요? 그러면 그건 틀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얘가 기본이다. 우리가 아는 함수와 아는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은 당연히 미분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자, fx가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 조건이군요. 자, fx가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를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뭔지 알겠지? 그래서 자,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fx가 연속이고 얘도 x가 연속이죠. 곱하면 연속이 되겠네. 됐어요? 뭔지 알겠지? 자,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죠.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이라 했어요. 두 개를 곱했네. x는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 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0 곱하기 fx는 지금 0에서 미분 불가능이야. 미분 불가능에 대한 생각은 첨점에 대한 생각입니다. 연속이라 했으니까. 첨점이에요, 첨점. 선생님, x는 0에서 첨점입니다. 저번에, 아까 우리 문제 푼 거 중에 절대값 문제가 있었지? 절대값 그래프가 꺾였잖아, 꺾였어. 0에서 꺾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지?
그래서 꺾이지 않고 여기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중분을 가져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그거는. 근데 얘는 뭡니까, 지금?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면 얘는 인수가 갖고 있으니까 가능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경험상.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X축에서 이렇게 꺾였다면 이것이 미분 가능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분을 갖고 있으니까. 알았나요?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했지 X절편이 0이라는 말을 안 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0에서. 알겠나요? 그럼 이 문제 풀이는 요거에 대한 생각이라고. 실제 아직 계산 안 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얘도 연속이고 연속이지. 얘는 0에서 미분 가능, 얘는 0에서 미분 불가능. 두 개를 곱했지만 얘는 0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지는 않죠, 지금. 자, 얘는 연속 곱하기 연속 빼기 1. 분모가 0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해봐야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가 우리 0에서만 볼 거니까 0에서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분모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딴 데 보자는 게 아니니까 0에서 보자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얘는 0에서 연속 1에서 뺐으니까 연속 나눴으니까 연속이야. 연속은 볼 필요 없겠지 일단. 그래서 미분 가능한 볼 건데, 자 1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요식 얘는 지금 x를 곱했고 얘는 x 세제곱을 곱했어요. x 세제곱을 곱했다는 것은 뭔가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인수를 0에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x를 곱해서 그거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 x 제곱을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 x 세제곱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야. 이게 꽤 좀 어려운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그냥 바로 이용해 버립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니은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내용이 이거라고, 이거랑 지금. 알겠나요? 디귿은 좀 더 강력하게 했으니까 될 것 같아요.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 흐름상. 그래서 x보다 x세제곱 더 강력하다고, 강력하다는 의미는 알겠니?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해가 되면 다음에 이걸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fx가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fx에다가 x를 곱하냐 x제곱 곱하냐 x세제곱 곱하게 되면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래서 x가 0이나 됐기 때문에 그렇지, 얘가 만약 알파였으면 얘 대신에 x-알파로 들어가겠지. 얘 대신에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내용사에 미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fx가 연속이면 우리는 식을 어떤 식을 씁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f0이죠. 현재는 0에서 연속이니까 이거 쓴 겁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 했으니까 미분식은 뭡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지. 자, 연속이라 했으니까 요 식은 말이 되는 거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 했으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사용해도 되는데 얘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에서 왼쪽 식이 나오면 되는데 오른쪽 식이 나오면 이제는 안 된다고, 이 문제가. 알겠나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요 함수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자리에 지금 요 함수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알겠나요? 자, 기억 부탁할게요. 기억 바로 보면서 집어넣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h, fh 요 식에다가 h를 집어넣는 거야. h, fh 빼기 뭡니까? f0이죠. 얘는 0이네요. 그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h가 약분이 됐네요. h가 약분이 됐죠. 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h가 나오네요. 위에 있는 요 식이네요. F0이네요. 얘는 가능이겠죠. 가능해요. 됐어요? 니은 무슨 매칭 틀려버린다 그러면 봅시다. 세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니은 똑같이 어떤 식에다 집어넣는다? 요 식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h제곱 플러스 1 fh h 빼기 0 0 0 f0 이해되시죠? 지금 요 식에다가 h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쓴 거야. 아시겠죠? 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fh 남는 얘는 더하기 h분의 fh 마이너스 f0 이래 되네. 얘는 h 때 0 집어넣으니까 0이 됐겠지. h 때 0 집어넣으니까 0 됐겠지.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이 식이네. 얘가 이 식이잖아 지금. 됐어요? 그러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디귿 가볼게요. 디귿. 자, 디귿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사실 기억했으면 디귿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몰라요. 몰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h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h 세제곱 f h 그러면 1 마이너스 뭐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어야죠. f0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는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h 세제곱 fh 되겠네. 1이 없어졌고 h 세제곱 fh가 된다 이거죠. 는 분모가 0이 된 거 하나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 1, 얘는 0이고 얘도 0이네요. 분자는 현재 0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이 되네요. 됐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거 하나.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설명할 때 연소함수 곱해서 나눠서 더해서 연소함수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일단 중요한 건데 문제시 되지는 않아 보통. 근데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했으니까 이 식이 안 된다는 건데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데 x를 곱했더니 미분 가능이 되게 돼버린 거야. 단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f0 뭔지 모르지만 f0이 나온 거고 얘는 핵심이 뭐라고? 이거 핵심을 했죠. 세제곱을 구해보니까 얘는 확실히 f0이 아니라 값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알겠어요? 미분 불가능 얘를 가지고 곱해서 미분 가능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이 인수를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연속도 그런 게 있었지. 불연속 얘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인수가 있으면 된다. 이해됩니까?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중요한 내용 중 하나야. 미분 가능도 미분 불가능한 점을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인수가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는 요것입니다. 아니 미분 불가능한 것이 연속이 아니라 이렇게 불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자, 불연속이 되는 애를 가지고 fx를 가지고 gx를 곱해가지고 미분 가능을 만들려면 gx는 x-알파가 2개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됐어요? 불연속점을 곱해서 연속을 만드는 것은 인수가 있어야 된다. 미분 불가능한 애를 미분 가능을 만들려면 인수가 있어야 된다. 됐어요? 불연속한 애를 미분 가능을 만들려면 인수가 2개 있어야 된다. 핵심이 이거겠죠.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어제 준비 오늘 안 한다 했나? 과학 숙제 한다 했나? 그럼 없었지. 바로 거절해 근데 이 새끼. 이 새끼. 연기가 바로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있다는데. 응? 지금 이거 있다는데. 지금 나도 문자가 지금 왔어. 지금 가고 있어요. 너한테 공동 문자 보냈냐?
텐데. 야, 경찰아. 좀 춥지? 꺼버려. 나 오면 책을 펴야지. 핸드폰을 폈어. 와, 씨. PC방이야? 오늘 이제 접선을 하겠습니다. 접선식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좀 알고 접선을 구하면 일단 좀 편한 사실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접선 중에서는 그래프를 좀 공부를 해야지 좀 내용이 나오는 건데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뭐 다 연산이야. 다 연산. 그래서 뭐 그래프 위에 점이 있으면 쉽게 마무리될 거고 기울기 주어져도 미분하면 쉽게 마무리될 거고 문제는 이제 외부의 점이죠. 외부의 점이 나왔으면 그래프가 뭐 식물 뭐 이렇게 있고 외부의 점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지. 뭘 왜? 접선을 구하라 이 말이죠. 접선은 외부의 점이니까 접선이 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점을 t, ft라 놓고 이 점이 지금 뭐 어떤 값이 주어졌겠죠? 상수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이 t-x1 ft y1이 요게 기울기라 f't라고 해서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겠죠? 이 식을 쓰면 바로 t값을 구하고 t값 구해지면 점 구해지고 기울기 구해지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접선의 방정식에서 항상 회자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변곡점입니다. 뭐라고요? 변곡점이네. 그럼 우리는 지금 배우는 함수가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지금 그 전까지는 없었다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그래프니까 2차 함수는 그게 없습니다. 아래로 볼록 하나, 위로 볼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차 이상부터는 변곡점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다른 함수들도 마찬가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변곡점이라는 위치에 대해서는 이 변곡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관통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관통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개의 곡선이 이 곡선하고 원래 이 곡선이었을까? 이렇게 접해 있다는 상황이야. 이 두 곡선이 접해 있다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점에서 이 그래프의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과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일치를 한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실제로 이 위로 볼록만 있었으면 이렇게 접했으니까 여기에 중분을 갖고 있겠지. 맞나요? 다시 이것도 접해 있으니까 또 중분을 갖고 있겠지. 근데 여기 관통을 하면 일단은 삼중관. 세 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원래. 홀수계 있어 홀수계. 홀수계 5개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3중분을 갖는다 하면 얘를 fx 얘를 gx 우리는 fx 마이너스 gx가 이 변곡점 x 마이너스 알파에서 3중분을 갖는다. 제곱점 계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다음 이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 변곡점을 지난 이 선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영역을 구분하는 것, 이 전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3차 함수와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영역을 몇 군데로 나누냐면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나누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대칭점입니다.
3차함수 자체가 대칭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대칭이니까 똑같은 영역이라고 보는 거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똑같은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 부분 똑같고 요 부분 똑같은 게 일단 두 개. 그 다음에 곡선 위, 그 다음에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위 두 개가 만나는 이 점, 총 5군데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하나, 둘, 하나가 안 보이는데 하나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3개입니다. 알겠나요? 여기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 위로 올라갈까요? 그래프 위로 올라오면 그 자체가 접점이 되는 경우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 2개. 알겠죠? 이 점에서는 요거 하나, 다시 이쪽 하나, 2개. 이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개수를 적어보면 여기가 1개, 여기가 1개, 여기가 3개, 여기가 3개. 그래프 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2개, 여기가 2개, 그리고 요 점이 1개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지나는 선이 어떠한 접선의 개수에 경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다른 함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 함수, 미적분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해석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려가지고 범위를 나누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 풀어버린다 이런 말 되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는 아주 중요하다 이 요선 자체가. 접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것까지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걸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푸는 문제들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한번 가볼까요?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는데 순서가 일단 보이는 문제 한번 해봅시다. 곡선 밖에 A,4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이 오직 1개만 존재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미분해서 양수 그래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접선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이 변곡점을 지나는 선 하나 그려놓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고 A,4잖아. A,4. A,4라는 것은 4의 위치가 어딘가에 있어야겠네. 그러지? A,4라고 했으니까. 오직 하나만 지난다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4가 있네. Y절편이 4네요. 0, 0, 지분 4고, 0, 0, 여기네, 여기. 여기 X축이네요. 요거는 이렇게 깔고 있어요. 연습시킬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여기가 X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 4입니다. Y좌표 4야. 그랬어요? 여가 0이고 여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푼 거야. X세제곱 플러스 6X 제곱하고 4 연립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 그래프가 지금 0, 0, 마이너스 6이야. 인수가 0, 0, 마이너스 6. 됐어요? 4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 그래프 그리고 4만큼 올라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일단, 그래프 그리고 4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4인데 지금 요 라인 위에가 지금 누가 있다? A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몇 개? 접선이 1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여기가 3개, 여기가 3개, 1개는 여기였죠. 여기. 그러지? 왼쪽은 마이너스 6이 나왔고 요 점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 점을 구하는 방법은 요 선을 구해서 요 위치를 알아내면 되겠다. 이 말이죠. X값을. 이해됐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이 방법대로 풀지 않으면 우리는 고지고대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대로 가가지고 그러한 t점이 한 개밖에 없게 되는 A의 범위를 구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요걸 알면 이 문제를 더 훨씬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 글을 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다 구해집니다. 무조건 다 구해져. 왜냐면 이 점 있을 거잖아. 그래프 있으니까 이 점 있을 거 아니야. 이 점 있으니까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y가 4가 되는 x좌표 무조건 구할 수 있단 말이지.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책에서는 이 방법을 안 써줬을 거고 이 방법을 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여기서 얘를 t, t세제곱 플러스 6t제곱 플러스 4라는 점이 접점입니다. 접점. 그리고 우리는 접점하고 이 점의 기울기가 t-a t세제곱 플러스 6t제곱 플러스 4 a가 프라임 3t의 제곱 플러스 12t 맞죠? 미분한 겁니다. 얘랑 같은 값이 얘를 이렇게 넘기면 좀 이상하네. 4t 4 맞나요? 맞긴 하네. 맞죠? ft-4 ft에서 4를 뺀 거야.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가 같아야 되니까요. 정리. t세제곱 플러스 6t제곱은 3t세제곱 얘랑 보관 중입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3a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3a t제곱 1차 마이너스 12at 넘기면 요름을 넘기면 2t의 세제곱 t제곱 하면 6 빠졌으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3a t제곱 마이너스 12at가 0이 되는 건데 얘가 지금 t가 하나가 보이네요. 무조건 t가 하나 보이고 t제곱 플러스 t가 아니라 2t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3at 마이너스 12a는 0 이래 되겠네요. 그래서 이의 t값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다는 건 일단 하나 나왔죠. 얘는 그걸 갖고 있지 않아야 되거나 또는 뭐 중분이 가능 되겠죠. 중분 t 잡고 중분 그러시면 t에 0을 집어넣으면 a가 뭐 0이 되면 되겠죠. a가 0 빠졌네요. a가 0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요놈이 이제는 몇이기 6-3a의 제곱 플러스 896a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거죠. 중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 갖고 있어 버리니까요. 아까 0을 했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해서 a 값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아마 책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줬을 거라고요. 됐어요? 근데 우리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자. 근데 3차 함수가 아니라면 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일단. 알았어? 3차 함수 접선이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얘가 훨씬 빠르겠지. 딱 봐도, 정말 알겠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조용. 뭐야, 안 풀었어? 안 풀면 안 되는데? 이론적인 내용은 없지만 문제는 뭐 까다로운 문제 꽤 있어요. 준범아, 그러지? 종민아 질문할래? 번호가 다른데요. 번호가 달라? 몇 번? 찾아줄게. 니꺼 번호 불러봐. 32번? 132번? 432번? 오? 네. 중심 목표만 3이 원해서 이거에 1, 3을 접할 때. 오고?
번이 유형 15번. 이거는 15번 이 정도 되겠네요. 잘했어. 65번. 다음 푼 갑시다. 중심이 5,3인 원과 곡선이 1, 4분에서 접합니다. 뭐 그림을 일단 그려봐야 될 건데,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 원이 중심이 5,3이야. 5,3이고, 여기가 5,3이고. 이 그래프는 확실하네? 확실하지? 뭐야? 위로 볼록이고 y절편이니까 5,3.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아래쪽으로 가겠지? 5,3이니까 3이니까 밑에를 지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원 사이즈가 좀 더 커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심이 안 맞아진데 이런 상황이다만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얘가 1,4분에서 이렇게 접한다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곡선이 동시에 접한다는 의미는 뭐다? 동시에 접한다는 말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접선하고 이 원하고의 접선이 어째 일치를 한다 이 소리야. 근데 우리가 원에서 접선은 뭘 이용합니까? 원의 접선은 무조건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고 수직을 한다. 이건 기본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원의 접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이용한다고. 그럼 이 접점이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인데 중심이 여기가 5,3이고 뭐 한 거야? 얘랑 얘가 수직이 된다는 거 이용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됐니? 네. t-5 분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에서 3을 뺐어. 요게 기울기랑 여기에서 순간변화죠.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보고 뭡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2t가 t 마이너스 5가 되면 된다. 2t 세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t가 1이네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2 이렇게 나온 거 보네요. 됐죠? 다른 질문. 질문이 없어? 공부 안 해도 너희들? 그래갖고 수틀이 너희들 안 풀어보면 다음부터 다 안 됩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가야 돼. 어? 안 돼서 피만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안 주는 어떤 질문 안 받았죠? 어제 많이 했어. 몇 번? 내가 했던 문제면 안 하려는 거 영상 봐. 했을 가능성이 높아. 안 했어. 아직 그럼 안 풀었을까? 애들이 몇 번? 325번. 325번. (300) 450? 25번. 25번. 325번. 아니네? 이게 질문이라고? 뭐 문제예요? 뭐 문제예요? 얘가 여기 미분 어떻게 쓰라고 그래? 아니 이 앞에 거 어떻게 풀었을까? 앞에. 나눠 떨어지니까 해야 되겠지. 네. 여기다 뭘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식이 하나 나오겠지. 항등식이니까 얘 미분 하라고. 미분하면 오른쪽 미분. 얘들 아까 보이지도 않았어.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여기다 뭐 다시 뭘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요거 미분값이 되잖아. 그래서 10 플러스 2a가 0이 된다고. a 나오고 b 나온다. 오케이? 질문 안 했을 거 아니야. 알았어. 가봅시다. 접선의 기울기란 말은 뭐 미분에서 나왔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미분에서 접선의 값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에 따라 다르겠지만 3차함수일 때에서는 뭐다고? 변곡점에서 기울기다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변곡점에서 기울기다 얘기했습니다. 접점이 좌표에 주어질 점선 방정식. 이거는 미분계수에서 한번 풀었어야 되는데 한번 안 풀었네요. 이런 문제. 보세요. 미분계수 쪽에서 나오는 문제야. 요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요식만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요 문제는 미분계수 쪽에서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한번 했었어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야 되는 게 식이 복잡해 불편해. 하지만 이 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야 될 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fx제곱. 얘가 제일 불편한 애야. 얘가 제일 불편한 애라고. 얘는 상수 x인데 밖에 나와 있으니까 별 불편한 애고 얘가 불편한 애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재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fx제곱을 기준으로 재배치를 시켜야 돼. 재배치. 근데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 f9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f9가 세트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플러스 9f9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는 놈 플러스 x제곱 f9 틀렸네. 9가 틀렸네. 얘가 마이너스야 되겠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얘가 f9가 있고 얘가 f9가 있다는 것은 f9로 묶어달라 이 말이네.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분모가 뭐가 있어야 되냐? 일단 분모가 누가 있어야 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필요하겠지. 얘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로 써도 되겠네.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가 추가됐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f 프라임 3이야 9야? 9야 9에 9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돼서 f9 플러스 f9 곱하기 약분하고 x 플러스 3에다가 3 넣으면 6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요거 하자는 문제야. 나머지는 접선은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얘는 아마도 공미분 하나 이 말이겠죠? 공미분에서 1 집어넣어라 이 말이겠죠? 알겠지? 접선과 수직인 것은 뭐 기울기의 곱이 뭐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다 이용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가 있어요. 점이 t, t제곱 p를 지나고 접선과 수직인 것이 y축과 만나는 점은 q 이 점 구하라 이거지. t가 0으로 갈 때 응? 우리는 뭐 이 점 구하러 가면 되겠죠. 이 점이 t, t제곱이고 미분하면 기울기가 2t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t분의 1 맞네? 됐어요? 그러면 자 요건데 y절편은 x에다 0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y절편은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플러스 ft 이래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고 나서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예식 적어가지고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x에다 0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좀 더 빠르다. 그러면 여기서 f식 길 수가 있잖아. 이 문제는 짧으니까 별 차이가 없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y절편 같은 경우는 다 정해졌기 때문에 외우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정리하고 이거 쓰고 나서 바로 y절편 구하고 이 식에다 대입하자 이 말이야. 알겠죠? 넘어가 될까요? 좀 더 마무리 지어볼까? 예. 네, 좋았어. 이거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t 이거 마이너스 2t분의 1 하니까 얘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t제곱 뭐구나 뭘 내야 진짜 아이 진짜 t가 0으로 가네. 아직
아직은 접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지만 다음에 이제 접선에 대해서 3차함수 공부하다 보면 요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것이 진짜 교점, 접점, 그 다음에가 변곡점입니다. 됐어요? 변곡점 그만큼 중요한데 변곡점이 현재는 얼마입니까? 변곡점이 얼마죠? 2창이 없죠? 2창이 없으면 0이겠지. 맞지? 아까 뭐서 i는 3의 1분의 p가 없잖아 지금. 0이야. 그래서 이 점 접점 위치 0이 변곡점. 과의 관계는 이 길이 대 이 길의 b가 몇 대 몇? 2 대 1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알고 있으십시오? 됐어요? 뭐 보여줄 수는 있어. 보여줄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변곡점 알고 적점 알면 이 점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셋 중에서 2점 나왔으면 바로 한 점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대인지 2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1대2가 아니라 2대1. 그거는 이제 이거 공부죠. PQ, QR이니까 PQ, QR 1대2잖아. 네가 2대1인지 어떻게 하냐고? 네. 그림 뭐 해야 돼요? 그림 보고 어떻게 하냐고? 네. 교점, 접점, 변곡점. 교점, 변곡점, 교점. 이게 이제 x의 지금 간격이라고. 이 간격 대 이 간격이 2대1이라고. 직선이니까 닮으니까 2대1이겠지. 그게 2대1인지 알면 여기도 2대1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어?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떤 식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일반형으로 하면 식이 엄청 길어질 건데 엄청 길어질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지?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PQ, QR에 대한 내용이잖아. 현재 이 Q라는 변곡점인지는 알잖아요. 그지? Q는 변곡점인지는 아니까 Q에서 접점까지의 거리와 교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알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될 것은 뭐다고? 뭐다? 접점하고 교점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 말이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볼까? 얘를 fx, 얘를 gx. fx 마이너스 gx는 뭐가 알려줬을 거야? 일단 접점을 알려줬겠지? 맞죠? gx는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 말이네요. 일단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내라? 베타를 알아내라 이 말이네요. 뭔가 좀 있어야 좀 쉬울 건데 이걸 다 정리하려면 힘든데. 봅시다. A. 충분히 화장해가지고 좀. 일차. 상수. 준비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이 변곡점 위치는 뭐였죠?
자, 여기서 A는 제거해서 상관없겠죠? 원래 1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어차피 얘를 A로 다 나눠버리면 앞으로 묶어지고 그래프 모양만 좀 달라지고 위치적인 생각이야. 똑같단 말이야. A 없어지면 이런 변곡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B죠. 그럼 우리는 뭐 말하는데 지금 알파하고 베타하고 B의 관계 말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일단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지금? B죠. 얘가 B죠. 그래서 그리고 식이 하나, 둘, 셋, BD. 그러면 연결을 시키면 P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연결시키지? P는 뭐 좀 틀린 것 같은데? 맞나? 맞나? 이거 없어도 되나 안 되나? 상관없겠지. 여기 없어 상관없겠지. 어차피 이거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여기서 이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만 맞는 거 확인해 봅시다. x제곱. x제곱이 지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맞네요. 그럼 얘가 지금 b니까 이 b 마이너스 3분의 b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b는 뭐가 됩니까? b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3 나누면 되겠죠.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뭡니까? 지금 축이죠, 축. 축이 아니라 변곡점이죠. 변곡점은 알파 베타를 1대2로 내분한 점. 알파가 접점입니다. 알파 접점, 베타. 변곡점은 1대2로 내분한 거. 맞나요? 맞죠? 식이 이해되시죠? 이 그래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야. 변곡점은 항상 거의 대부분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이야. 원래 3차 함수에 변곡점이 있었겠지. 그러면 얘랑 연립을 하게 되면 얘는 1차식이잖아. 1차식이지. 두 개의 연립하면 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곡점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변곡점이 2차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변곡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다 보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어. 기울기가 조였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는 기울기가 같다. 곡선하고 직선이 접하도록. 곡선하고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값의 합을 구해라. 위와 거리를 어쩐다? 연립을 했을 때 중근을 갖도록. 또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1인 데를 골라라 이 말이 되겠네. 어? 네. 뭐야? 얘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접점을 어떻게 풀면 좀 빨리 풀까? 지금 생각은 지금 우리 기술이 아직은 좀 부족해. 뒤쪽까지 공부를 하면 그래프를 풀 수가 있어. 푸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지. 얘 그래프가 지금 3차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접하도록 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그때 A값을 골라달라 이 말이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을 하면 접하도록 했으니까 중근을 가져야겠죠. 양수 그래프니까 요 점은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접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뭘 생각해 달라니까 접하니까 중근도 있고 삼중근도 있다 이거야. 접하는 것은 중근도 있고 삼중근도 가능하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건 조심하라 이거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요 방법을 쓰겠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x 플러스 3이 중근 3중근을 갖도록 해달라 이 말이겠죠. 감사하게도 인수분해가 돼버리네. 인수분해가 돼버리네. 그래서 0을 가지면 중근, x 수가 중근, 고일 문제잖아요. 0, 0 집어넣으면 a가 1 또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a는 2. 1 또는 2 나와버렸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어요? 또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을 두 번째 방법을 접점을 t, ft라 놓고 f't가 1이 되겠죠. 그지? f't가 1이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두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겠죠. 해볼까요? f't는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 맞나요? 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식은 y는 기울기가 1 x-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a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3이 요 식하고 요 식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a-1t 플러스 3이 3이 된대요. 똑같은 식이 나오네. 그지? 얘가 뭐가 돼? 접해야 되니까. 태가? 아니지. 지금 접선을 구했으니까. 여기 중근을 갖는 게 아니지. 지금 우리는 이 점을 접점이라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이런 t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t값이 존재를 하니까 지금 요놈과 요놈을 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t가 존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했을 때지? 어떻게 해서 하는 거겠지? 다시 접점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분에서 기울기를 식이 하나 나왔고 접점이 있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이게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값이 3이 되면 된다라고 식을 적은 거야. 그 다음에 요 조건이 두 개가 연립이 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누구 값이야? A의 값이라고 A 값. 이게 존재하도록 A 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식이 안 없어졌으면 당황하는 거야 지금. 문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요 방법이 보면 안 된다는 소리인가 잘? 해야 될 건데. 요건 선생님 한번 요 방법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왜 지금 연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래. 그러지? 그러면 연산이 불편하니까 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알겠죠? 얘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이 식하고 좀 똑같은 식이잖아 지금. 이거 x를 적었네? 교점이 있다고 해서 풀었으니까 지금 요 식하고 지금 요 식이 똑같은 식이 나왔어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해석이 다르잖아 지금. 지금 우리는 접점이라 넣고 미분했고 접점 방식 구해서 요놈과 요놈이 같게만 하면 되잖아. 그러지? 중근적인 개념이 아니야. 그냥 같게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왔는데 요 식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나는 좀 고민도 해볼게요. 없으니까. 큰일 나네.
1,-2에서 곡선의 두 개 접선을 그을 때 각각의 접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을 각각 a, b를 한다 했죠.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1,2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마이너스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걷다 이 말이죠. 두 개의 접선을 걷고 두 개의 접선을 그을 때 각각의 접점에서의 수직인 직선. 요게 수직. 요거의 뭐 수직.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을 갖춘 게 요거 y절편하고 요거 y절편 구하라는 소리네 그냥. 다른 뭐 그림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y절편 따로 구하라 이 말이 되겠어요. y절편이 게 아니고 뭐 이 정도는 느린 거 있겠죠. 응?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롤의 정리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원래는 오늘 거시기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롤의 정리고 평균값 정리도 있네. 이거 다음 풀겠어? 어? 지금 원래 미분하고 적분 둘 다 하려고 했더니 폼이 지금 미분밖에 못하겠어. 사주면은 지금 원래 한 주에 2단원씩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주에 한 단원도 안 해오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자, 롤의 정리는 이런 겁니다. 롤의 정리는 그래프가 롤의 정리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y는 fx가 일정 구간에서 연속은 굳이 쓸 필요 없겠네요. 우리 뭘 말할 거니까 미분 가능을 말할 거니까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fx가 구간에서 미분 가능일 때. 알았어요? 그럼 그래프가 얘기를 할 때 연속함수는 연결해 있다겠고 미분 가능은 그래프가 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좀 자연스럽게 라는 단어가 좀 어중간하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런 말 되겠어요? 됐어요? 이게 미분 가능일 때 롤의 정도 마찬가지고 평값 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전제조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깔리지 않으면 생각을 달리 해야 돼. 알겠죠? 그럼 어떤 뜻이냐 하면 FA랑 FB가 이거이면 됐어요? 이 그래프가 같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으로 갔다 이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FA가 FB가 같다는 말은 이 점이 시작해서 그래프 이리 왔다 이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거다 이거고 자연스럽게 갔다가 자연스럽게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점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F'C가 0인 점이 존재인 C가 존재한다 이거지. 어디에서? A, B에서. 요게 롤의 정리입니다. 알겠나요? 롤의 정리는 얘는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FA가 FB가 같으면 프라임 C가 0이고 존재한다. 이거는 이거이면 요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새롭게 만들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FA가 FB가 됐다는 말은 이 점에서 이 점이 되니까 그러지?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잖아.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라고. 그럼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프 그림입니다. 그래프 그림. 이거를 간단하게. 이 점하고 이 점이 같으니까 그래프가 갔다 왔을 거니까 이런 것이 존재하는구나. 우리는이라고. 알겠나요?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값 정리도 똑같은 내용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비슷하지만 약간 비슷한데 해석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가 A에서 A가 점이 있을 거고 B, FB가 있겠죠. B, FB. 그러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죠. 얘랑 F'C가 같은 게 존재한다 이거지. 얘도 얘 쪽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것도 이해를 하려면 그냥 두 점을 이렇게 찍고 그래프 자체를 연결을 그냥 하나를 연결을 시켜 놓는 거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요 두 점을 잇는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야. 어디에서? 이런 C가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이다 소리야. 어디에서? A, B 사이에서. 됐어요? 표현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 B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내니까 평균값 정리는 꽤 어려운 문제고 이론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면서 문제를 좀 풀면 되는 거. 476번 볼게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77번 설명해줄까요? fx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프라임 값이 3이다. 자, 그냥 언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 식에 대한 해석만 해볼게요. 프라임은 변화율이죠. 무한대로 갔습니다. 이게 무한대 쪽에서 변화율이 3이다 이 말이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다 보면 이 기울기가 3으로 이제 고정값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한대로 갔을 때. 이쪽에서 기울기가 얼마다? 3이다 이런 해석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게 되면 x 플러스 4도 무한대겠고 x 마이너스 4도 무한대죠. 이게 무한대 쪽에 뭐 이런 부분이 무한대가 여기가 x 마이너스 4고 여기서 x 플러스 4야. 무한대 쪽에 있지만 그걸 두 개를 뺐다. 분모가 뭐가 있으면 돼? 분모가 8이 있으면 요 점에서 요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극하해야 되겠다 이거죠. 어느 쪽에서? 무한대에서 무한대 뺐다 이거죠. 그럼 여기 얼마가 됐어? 아까 이게 얼마가 됐어? 3이 됐죠? 이게 3이라 했으니까 이 값은 24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식에 대한 해석만 하면 그냥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될 거냐 라는 건데, 자, 얘를 일단은 8로 나눈 것은 평균 변화율 맞죠? 8로 나누고 8을 곱할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F'C랑 같은 게 있다 이거야.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것이 있다. 중요한 건 빼는 거지. 이거 빼면 안 돼. 빼면 하나. 자, 이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 평균 정의잖아. 어디에서? C는 x-4부터 x 플러스 4까지 해서. 근데 여기가 무한대니까 당연히 C도 무한대 쪽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 식을 대신에 8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지. x 대신 C를 써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24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단답형으로 나오면 선생님 첫 번째 단에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뭔가 서술해라 하면은 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요 표현을 해줘야지. 아니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쓰든지.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